안녕하세요. 일본반은 팩트TV입니다. 요즘 일본 기사에 일본의 위기, 일본 쇠퇴, 일본이 가난해진다 등등 위기감을 가진 일본 기사들이 예전과 비교하면 꽤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거나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인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명목 GDP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프라이드 취에 느릴 뿐이지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일본인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일본의 위기감을 강조하는 기사가 아닌 현재 일본의 GDP로 현재 위치를 설명하며 여러 기사들이 너무 일본 위기론을 조장한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한마디로 일본 안심시키기 기사입니다. 제목도 한국은 GDP로 봐도 우리 등 뒤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일본이 세계에서 뒤처졌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기사 내용도 구구절절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해 설명하며 구매력 평가 GDP로 하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 일본이 4위라며 1인당 구매력 GDP로 해야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진다며 이렇게까지 GDP로 일본 위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물론 명목 GDP는 일본이 앞서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경쟁력이 낮아지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괜찮다며 왜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라는 식의 기사라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제가 볼 땐 계속 이런 기사도 나와줘야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해서 각성을 안 할 것 같네요. 이 기사에 역시나 일본인들이 많이 달라들어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엄청난 댓글들을 달고 있네요. 한국에 대한 엄청난 걱정은 덤입니다. 힐칫.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여기서 질문인데 한국은 가정부채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즉 많은 대출을 끼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데 이건 이 구매력 수치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한국 얘기 꺼내서 뭐 하려고? 그런다고 일본이 좋아지냐? 그렇다면 미국을 봐봐라. 이런 점이 일본을 안 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매력 평가 GDP는 채무와 관계없다. 빚을 지고도 많이 사면 그만큼 수치가 상승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빚을 지면서까지 투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땅, 주식이 버블이 돼서 나중에 버블이 터지면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와 성장률 감소로 돌아선다. 한국과 중국도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고 옛날부터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처럼 그렇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도 이 기사도 일본을 낮추고 한국을 올려주고 있네. 아직도 자기 부정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좀 더 제대로 기사를 써라.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 왜 미국은 매년 계속 무역 적자, 최악의 1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월등한 차이로 최악의 1위를 할 거야.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고 그리고 중앙이 각성의 GDP 할당량을 부과하는 나라.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선도적인 부동산 개발자, 에버그란데와 기타 등등이 디폴트 위기인 거야. 먼저 이런 너무 특수한 나라를 이런 랭킹에 넣게 되면 일본과 독일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 디폴트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불명이다. 빚을 내면서 경제를 확대시키는 건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 한국이 제대로 갈 길 가고 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국가라서 과거의 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옅어져 간다. 단 역회전하면 터무니없는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서 저출산이 심각해질 경우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 벌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한테 분배하면 성장하나? 분배하는 돈은 일하는 사람 월급에서 뺏는 거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분배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말의 설명을 듣고 싶다. 한국이 어떻게 GDP 산출하는지 실태도 모르고 허울 좋은 숫자를 내보내며 불안을 부추기는 기사를 작성하는 건지 좀 더 취재와 공부를 하고 나서 기사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개쪽당한다. 중국이 버블이 터질 경우 더 피해를 보는 건 한국, 괴로워하면서도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 버블이 한창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 같은 링에 섰을 때 처음으로 국력을 알 수 있겠지? 개인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잡투기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허둥지둥할 게 눈에 선한데 그런 국가와 싸우는 것도 웃기다. 전부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 사회의 축적 자본과 국민 개인의 축적 자본의 차이는 계산에 넣지 않는 건가? 뭔가 한국이 대단하다 또는 한국 축켜 세우기 기사 같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투자라면 모를까 사실상 투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디폴트 직전의 경제 상황에서 GDP 운운하며 말하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원래 한국의 지표는 국제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조금 조사해보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취급을 받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IMF도 다음번엔 돕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튼 일본도 고통스럽고 좋은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하던 대로 이대로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같이 날조까지 하면서 숫자를 높여봤자 표면화되는 건 부동산 관련 부채 터질이니까 한국은 개인이 빚을 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빚을 내는 거다. 개인 대출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파탄자가 속출하면 실물 경제가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동시에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하고 나라 자체가 가난하게 되어간다. 그런 나라와 우열을 논하자고. 경기가 좋아서 국가가 성장하고 있다면 빚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금융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부동산 버블도 붕괴할 거잖아. 코로나로 전 세계가 금융 완화 상태지만 정상화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하면 저 나라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대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며 진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거야. 그에 비해 일본의 가계부채는 건전하다. 코로나가 끝나면 틀림없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옆 나라와 비교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빚 이자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면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해 나간다. PB에만 고집하고 얽매이게 되면 재무부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느꼈다. 이 풍조가 계속되면 성장할 수 없는 30년을 반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재난지원금 100만원, 일본인은 절반 50만 사용하고 50만 저금,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다. 그런데 한국의 가정 수지를 보면 100만원 재난지원금이 나와도 크게 모자라서 앞으로 50만을 빌려서 쇼핑이나 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선 중국의 GDP 수치는 전혀 근거가 없다. 실제로는 일본에 한참 뒤떨어져 있을 거다. 부처의 간부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소설 같은 숫자를 날조하고 보고하고 있고 공산당도 알고 있으면서 그 보고서 숫자로 평가한다. 공산당 간부도 시진핑한테 거짓말로 보고한다. 한국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매출을 꼬박꼬박 국내 GDP에 올리는 명백한 교활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좋은 상황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편견의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기 일본에서 30년이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건 사실이다.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는 일본뿐. 선진국에서는 평균 1.4배 정도 되는 것 같다. 기업의 내부 유보금만 늘어나는 이상한 나라.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중년들이 이런 말을 하니 일본이 30년이나 경제 침체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돈이 많아지게 된 배경 중 하나는 기술력의 향상이다. 일본은 모방할 수 있으면 더욱 모방을 해서 개선하거나 쫓아가지 않으면 이대로 동남아시아한테도 추월당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일본은 20년, 30년 성장이 정체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환상의 세계에 사는 거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거짓말이라는 말은 아직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인간이 말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40이나 50이 넘은 알만한 나이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세상 말세라고 생각한다. GDP는 아소 장관이 연구 등의 분야도 포함시켜 정확하게 가까운 숫자로 나온다고 했다. 중국의 GDP가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일본의 1인당 순위는 아베 정권 이후 한 번도 만회한 적이 없고 이미 한국과 동등한 상황까지 일본은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제로 성장은 겉으로 GDP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있다. 아베 정권의 GDP를 자주 말하는데 경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일본 정치인은 명목 GDP만 강조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고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 자꾸 빚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금리를 한번 올려봐라.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금리를 유지한 채 점차 상황이 악화되는 지경까지 와버리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아래로 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한국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금액은 4,110조, 한국 GDP의 2배가 부채, 다중채무, 저소득,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가계대출을 받아 그 비율은 6.4%로 높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 토지의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상황도 불안정하고 대출 금리도 동시에 오를 경우 상당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과 비교해 어느 쪽이 앞으로 비참한 참상을 보일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디폴트가 보이고 원이 위험하게 보이고 여하튼 한국은 여러 번 계약을 파기하는 나라니까 국내 고용도 외국계뿐이고 치킨 가게라도 하면 야유하는 나라. 게다가 그 외국계도 점점 도망치고 있고 이제 IMF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GDP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보도되지 않은 게 많은데 왠지 미디어는 침묵하고 있네. 모든 국민들이 치킨 가게라도 열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위험한데 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지? 예전에 GDP 기사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구매력 평가 GDP라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위 지표가 되는 수치는 많이 있고 그래서 랭킹을 보고 뭔가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걸 굉장히 참신한 견해로 기사로서 거론해 주는 것 같네. 이 지표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행에 신용장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는 기업이 한국에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때? 이것도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니까 말이지. GDP 운운하기 전에 투자자가 점점 탈한국하고 있는 사실은 말 안 해. 일본 재무성 장관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부채 관련 말을 하는데 그만큼 자산도 갖고 있기도 하고 중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디폴트 우려도 없다. 옆 나라는 무역만 바라보는 나라라서 디폴트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자 멍청한 놈. 일본의 파친코 가게의 총 매출이 대체로 연간 20조 엔이다. 그만큼의 돈이 실제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 구입으로 정책을 돌리면 좋을 일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파친코 금지 국가로 그와 비슷한 메달을 넣고 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규제가 일본보다 심하다. 일본인 성인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니 국민 인당 20만 엔을 파친코로 써버린 거다. 이 부분을 실물 상품 구매로 돌리면 부쩍 경기가 좋아진다. 한국의 유사한 도박놀이 메달치기 시장은 규제를 해서 단 3조 엔이다. 일본도 이 정도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무래도 좋은데 예전에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일본의 우위를 설명할 수 없게 된 게 위험하다. 지금의 일본은 좋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급여를 올려 아파트가 10억 이상이 되거나 점심이 3만 원이 되는 게 좋은 건가?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청년 실업자는 크게 증가. 서울과 부산 아파트는 비정상적인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또 국민들은 빚을 내서 주식이나 아파트에 투자하고 파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과 중국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 같고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며 그들과 똑같은 걸 하면 일본은 파탄한다. 경제력이 없으면 매우 비싼 무기를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의 고성능 전투기 등을 만들 기술력도 없다. 결국 국방력도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지금은 경제력이 기술력과 국방력을 올리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연수입 3천만 원으로 소고기 덮밥 3,000원, 연봉 1억 원으로 소고기 덮밥 만원. 생활 수준은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유비가 1,500원에서 5,000원이 되지 않는다. 수입품도 3배 이상 되는 건 아니다. 휘발유가 비싸졌다고 하는데 25년 전에 1,000원 지금은 1.5배로 1,500원. 세계적으로 소득은 1.5배 정도가 됐기에 정상적인 범위다. 일본이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에서 점심 한 명 3만 원은 당연한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당연한 게 아니지. 일본에서 저렴한 덮밥이나 우동과 비교한다면 미국에서도 핫도그 피자랑 비교해야지. 뉴욕에서도 2달러 상점은 있다. 미국에서 초밥이나 라면을 먹는다면 비싼 건 당연하다. 그걸 일본 국내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단순 비교해서 비판하는 건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국과 비교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의견만 나온다. 기자도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안이하게 상상했을 테지. 기사 클릭 대폭발로 액세스 증가를 최고로 생각할 테니까. 한국의 GDP는 아무래도 좋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는 왜 성장하지 않는 걸까? 선진국에서는 한 사람이 패배한 일본이지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수한 관료가 있고 성실한 국민이 있었다.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역시 원인은 관료나 정치인이고 그런 정치인을 선택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은 100% 넘어 지난해 말 수준은 103.8%, 2020년 말 세계 경제 전체의 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은 70.5%, 일본은 65.3%, 지금보다 30% 많은 부채를 늘려 생활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야 물건은 많이 살 수 있겠네. 아이가 계속 줄어 매년 50만 명 인구가 줄고 10년 동안 400만 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 빈집과 빈 점포만 늘어나고 그것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들은 알아차려야 한다. 젊은 세대의 급여 수준 향상과 육아 지원이 일본 최대의 과제이며 가장 활동적인 세대가 가난한 나라는 결혼도 육아도 할 수 없다. 원래 일본의 올드미디어는 가장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받는 산업인데 위기감이 없고 정책 제안하지도 않았나? 아무튼 한국이 계속 성장할지 말지의 여부로 말하면 미묘해서 한국 측이 여러 문제들을 떨쳐내고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점점 상황이 악화돼서 차이가 벌어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단지 추월당한 사실은 상당한 문제다. 세계 경제가 치솟는 가운데 보합세로 대책 없는 무능한 정부 관료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우선 민간에서 회사가 보합이나 하락 추세라면 월급, 보너스는 감액되는 게 당연하고 세수가 떨어지면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을 감액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일단 국채는 국민 채무론 이제 그만두지? 손자, 증손자에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국채를 빚내려면 빌려주는 건 국민이고 빌리는 건 정부와 관료.